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량 m, 길이 5m인 일정한 굵기의 균일한 재질의 막대가 수평면에 놓인 폭 4m인 상자의 수직한 벽과 모서리 A에서 힘의 평형을 이루며 걸쳐 있다. 상자의 벽과 막대 사이에 마찰이 없을 때 A에서 상자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문제에서 이 막대가 힘의 평형을 이루며 걸쳐 있다라고 했는데 막대는 정지 상태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막대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힘의 평형이라고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길이와 부피가 있는 물체가 힘의 평형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단순히 힘의 평형뿐만이 아니라 토크 평형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가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의 평형이라고 주어졌지만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은 1번 힘평형, 2번 돌림힘 평형. 이렇게 해석해서 보통 이렇게 부피나 길이가 있는 물체가 정지 상태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대부분 힘 평형만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고 힘 평형과 돌림힘 평형을 같이 고려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라고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공식,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힘평형, 돌림힘 평형에서 요거 먼저 풀고 요거 푼 다음에 연립해서 답을 구하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먼저 고려하는가 하면 X축 방향의 힘평형을 고려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X축 방향의 힘평형을 고려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그림.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가 벽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물체가 면을 만나면 면은 물체를 무조건 수직하게 민다. 수직항력. 물체가 면을 만나면 면은 물체를 무조건 수직하게 민다. 수직항력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1번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수직항력이 2번이 존재한다. 이렇게 수직항력을 표시할 수가 있을 거고요. 면이 물체를 수직하게 민다. 면이 물체를 수직하게 민다. 수직항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림을 봐주면 막대가 이렇게 있다가 막대가 만약에 이렇게 쓰러지면 그러면 좀 올려서 자, 막대가 이렇게 있다가 막대가 이렇게 쓰러지면 막대는 뒤로 갑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어느 방향입니까? 그러면은 막대는 뒤로 가기 때문에 마찰력은 앞쪽이다. 이렇게 해서 마찰력은 앞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바닥은 마찰력이 없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바닥은 마찰력이 존재한다면 바닥에서 마찰력은 이렇게 앞쪽이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제 X축 방향의 힘을 다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마지막 그림으로 여기는 수직항력 1번,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 앞으로는 수직항력 2번과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얘가 정지 상태니까 얘네 둘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표시하기 위해서 얘를 fx라고 하고 문제에서 A점의 힘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가 A점. 그러면 A점의 X방향의 힘은 이것인데 이 힘은 둘이 같으니까 N1과 같다. 그러므로 fx를 정리하면 fx는 N1과 같다. 해서 이것이 첫 번째 풀이. 이렇게 놓고 이것이 바로 X축 방향의 힘 평형을 고려해서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똑같이 Y축 방향의 힘 평형을 고려하자. 그래서 Y축 방향의 힘 평형.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벽에 마찰력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마찰력은 보통 이렇게 면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마찰력이 없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면에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인데 마찰력은 없다.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벽에 마찰력은 없다. 그러면 이 힘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Y축 방향의 힘을 표시하면 질량 중심에서 아래 방향으로 mg라는 힘이 작용할 것이고 두 번째로 면과 물체가 만났으니까 무조건 수직항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는데 이 수직항력이 3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 같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A점이니까 A점에서 Y방향 힘. 그러면 N3가 FY라고 적자. 이렇게. A점에서 Y방향 힘. FY.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F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FY는 mg랑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이것이 두 번째 풀이. 그래서 Y축 방향의 힘 평형을 이용해서 FY를 구하면 mg랑 같다. A점에서 Y축 방향의 힘은 mg랑 같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질문이 A점에서 X방향의 힘 이렇게 구했어요. N5는 아직 모르는 값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A점에서 Y방향의 힘, mg. 얘는 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N1을 구하면 되는데 N1은 토크 평형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니까 세 번째로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사인 세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토크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막대의 길이는 5m, 그 다음에 아래쪽은 4m,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기본 삼각형 3대 4대 5 직각삼각형. 그래서 여기는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대 4대 3 또는 3대 4대 5라고 적고, 자, 아래쪽이 세타1. 그러면 사인 세타1은 5분의 3이다. 이렇게 사인 세타1은 5분의 3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2. 여기가 세타2라면 세타2라고 적고, 사인 세타2는 5분의 4이다. 라고 사인을 적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작업은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작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크 평형을 고려해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토크. 토크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가 회전축이고 힘을 이쪽으로 가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거리 R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거리 R이라고 부르고 토크는 R 곱하기 F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토크를 받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토크를 받아서 회전한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힘을 가하면 힘거리 R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R은 0이죠. 그래서 회전축부터 힘까지 거리를 힘거리라고 부르는데 토크는 R 곱하기 F로 나타낸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힘을 가하면 힘거리 자체가 없는 거죠. R 자체가 0이에요. 그러면 얘는 회전축에 가해진 힘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토크는 R 곱하기 F에서 R이 0이다. 그러므로 토크가 0이다. 그래서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은 토크를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토크 계산을 하기 위해서 회전축을 정하고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정해놓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Fx 힘 이쪽으로 Fy 힘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mg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수직항력 1번일 때 조금 전에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표시된 원리에 의해서 만약에 회전축에 가해진 힘은 회전축 힘은 R이 0이기 때문에 토크가 없다. 그러면 토크 평형을 계산할 때 여기가 회전축이라면 회전축 힘은 토크를 못 만드니까 얘는 무시하자. 그래서 무시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네들을 가지고 토크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 1이니까 여기도 세타 1이다. 왜냐하면은 서로 억각이죠. 그래서 세타 1이면 얘도 세타 1이다.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고 필요 없는 거는 싹 지우고 여기서 이제 토크 평형을 적용을 시켜 봅시다. 여기다가 그러면 질량 중심에서 아래 방향으로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때 여기는 세타 2이다. 이렇게 표시.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N1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때 각도는 세타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회전축.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가 회전축이니까 막대기는 이쪽으로 회전하게 된다. mg를 받으면. 그래서 막대기는 아래쪽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러면은 얘는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는 토크2 반식의 회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힘을 이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막대기는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그러면 얘는 토크1 그래서 얘가 만드는 토크는 이렇게 돼서 토크1이고 얘는 시계 회전이 된다. 그러면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시계 토크하고 반시계 토크가 같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옆에다가 그러므로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이렇게 놓고 그러므로 시계 토크하고 반시계 토크가 같다.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좀 지우고
요 그림을 그냥 쓸 거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풉시다. 자, 그러면은 토크1 시계 하고 토크2 반시계가 같다. 이거를 설명하는 식을 이렇게 적었죠. 그 다음에 토크 공식. 토크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다 적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제 토크1부터 적어주면, 토크1은 R인데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막대 길이가 5m니까 5m 지점이죠. 그래서 5 곱하기 그 다음에 힘은 N1이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1을 적어주면, 여기에 세타1이니까 사인 세타1 이렇게 적어주면 시계 토크를 다 적은 것이고요. 는 두 번째 반시계 토크를 적기 위해서 R은 회전 쪽부터 흰 거리. 그러면 여기가 5니까 여기는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 힘은 mg랑 같다.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는 세타2. 그래서 사인 세타2라고 적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얘가 정지 상태인 거를 설명하는 토크 평형을 깔끔하게 적용시켜서 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가 필요하니까 앞에서 구한, 그래서 사인 세타1은 5분의 3, 사인 세타2는 5분의 4이다. 해서 5분의 3, 5분의 4를 여기다 적용시키시면 결론적으로 5 곱하기 N1 곱하기 사인 5분의 3은 2분의 5 mg 곱하기 사인 5분의 4이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 55 약분되고 55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1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3 곱하기 N1은 2mg. 그러므로 N1은 3분의 2 mg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토크 평형으로 이걸 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X축 방향의 힘 평형을 고려해서 fx는 N1. 근데 조금 전에 N1을 구했죠? 그러면 이 N1은 3분의 2 mg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구했다. 이렇게 해서 N1은 3분의 2 mg를 구했다. 이렇게 해서 fx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y, 힘평형을 이용해서 fy는 mg를 구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크 평형을 이용해서 N1이 얼마인지를 구했다. 이렇게 세 단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은 이렇게 상자가 주어졌을 때 여기가 A점이래요. 그러면 A점에는 위쪽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데 얘를 FY라고 하자. FY는 mg라고 조금 전에 구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fx도 구했는데 fx는 3분의 2 mg라고 구했다. 이렇게. 그러면 A의 전체 힘은 피타고라스. A의 전체 힘은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것이 전체 힘이 된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 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전체 F는 루트 mg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mg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러므로 정리하면 루트 mg는 공통이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면 mg 루트 1 더하기 9분의 4는 mg 곱하기 루트 9분의 13은 mg 곱하기 3분의 루트 13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제인데 평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지 문제가 나오면 힘평형, 돌림힘 평형을 연립해서 답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는 평범한 문제니까 이제 중간 계산이 좀 어려워서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난이도 상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과정 자체는 일반적인 평범한 문제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결론적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